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 학부모 만들기 공동대표 신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혁신교육,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발전 방향의 하나로 우리 학부모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 연구 사업으로 진행했던 그 사업의 내용과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전문가 한 분을 모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정책연구 사업으로 진행했던 연구 사업의 보고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사드렸던 좋은 학부모 만들기 공동대표 신동원이고요. 저희 오늘 발제와 토론에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도시재생 현장 센터장으로 계시는 임창희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따 발제하실 때 인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시간에는 먼저 말씀드렸던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지구 학부모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주제를 발표하고요. 그리고 사례로서 경안마을 마을 해설사 사례 중심으로 토론 내용을 발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이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끝으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질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과 학부모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에 저희 강서 지역에서 혁신교육 추진단을 뽑는 백인 원탁 토론회에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제가 시작을 했고요. 다양하게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금 현재 혁신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학부모들이 다양한 역할과 활동들을 통해서 혁신교육을 함께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학부모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육의 3주체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 3주체로서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과연 혁신교육에서 어느 정도 어떤 위치로 어떤 위상으로 함께 하고 있는지 저희 이번에 정책연구 사업을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좀 했고,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발전 방안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부모 역량은 교육의 3주체로서 교육의 자산이자 마을의 자본이 아닐까. 네. 그만큼 학부모라는 역할과 학부모의 역량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의 역량이 달라져야 우리 아이의 교육의 환경도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정책연구 사업을 하면서 살펴봤더니 학부모의 대표성이 좀 낮아져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이 왜 낮아졌을까 살펴보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참여를 할 때 학부모회와 학교 운영위원회 이 두 가지 이제 대표성을 갖는 위치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연구한 논문의 이제 자료를 봤더니 학부모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 겸직으로 이제 참여하는 그런 비율들이 높아서, 이러한 요소들이 또 학부모 대표성을 낮추는 그런 요인이다라는 사실들을 또 알게 되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겸직 비율뿐만 아니라 사실 학부모회나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굉장히 참여하는 율이 낮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생계 부분이나 아니면은 참여에 대한 제한, 정보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낮은 참여율이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학부모들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그래도 일정 부분의 참여가 좀 필요한데, 참여율이 낮은 이런 부분들이 대표성을 또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지금 전국 학부모회 임원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겸직하는 학교들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19개 시도 가운데 이제 상위 시도하고 하위 시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높은 곳은 부산 같은 경우에 학부모의 구성 학교 비율이 100%고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의 임원이 겸직하는 비율이 85.3% 정도 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하위 시도를 봤더니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의 구성된 학교 비율이 85.3%입니다. 그러니까 약 15% 정도는 학부모의 구성이 이 법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안 갖춰져 있다는 그런 이제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심지어 대전은 굉장히 낮습니다. 학부모의 임원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이런 비율이 50%가 채 안 되는 48.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17개 시도에서도 상위와 하위의 이런 극명한 차들이 또 우리 대표성을 갖는데 그런 대표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표에 학부모의 임원 겸직하는 학교 비율이 17개 시도에 평균 61.8%,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61.8%면 예를 들어서 겸직을 하게 되면 한 분이 이제 두 자리를 같이 이제 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학부모들의 참여하는 인원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 그럼으로써 이제 대표성도도 떨어지는. 근데 이게 단순히 학부모들의 어떤 참여 의지의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이 교육 당국의 정책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연구자들은 이렇게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학부모를 바라보는 인식, 학부모들의 인식 또 바뀌어야 하겠고, 그리고 법 제도의 개선, 보완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세 가지를 짚어봤더니, 첫 번째 이제 학부모 개인 수준에서 학교 교육 참여가 저조하고 자발성과 주체성이 부족하고 학부모 개인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들을 포함한 이제 교원의 복합적인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인식이 직장 내 취약한 휴가 환경, 그러니까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 한번 참여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이제 이게 정당한 사유나 좀 사실 떳떳하게 휴가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직장의 그러한 이제 인식이라든지 환경이 좀 개선될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학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학교 교육 참여 대실화 활성화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학부모들이 맞벌이하는 가정일수록 그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가정에서의 돌봄을 못 받다 보니 학교가 교육뿐만 아니고 이제 돌봄의 역할까지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학부모 관련된 사업 48개 사업에 13억 3천여만 원이 지금 올해 이제 배정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자치구에서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뭐 강서 양천이나 성동 광진 그리고 이제 중부 교육지원청 산하의 이제 자치구들은 굉장히 예산이 높은 반면에 강남 서초라든지 뭐 동부교육지원청의 자치구들은 예산이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어떤 학부모 관련된 사업이나 학부모 지원 사업이 내실화나 아니면은
좀 더 관심도가 높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의지의 표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부교육지원청의 용산구나 종로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부러운 환경인 거죠. 예산이 높다는 건 그만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학부모 관련된 사업들이 풍부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반면에 이제 프로그램 많은 자치구들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쪽 프로그램 많은 자치구 예산이 높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관련된 활동들도 포털 검색에서도 상당수 많이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래프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올해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 정리했던 서울형 혁신교육 지역 학부모 지원 사업 현황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의 자치구들 예산이고요. 예를 들어 밑에 보시면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 송파샘 통통 부모학교라는데 이제 2천만 원 위에 이제 많게는 북부 노원구의 학부모 참여 활동 지원에 이제 8천만 원 이런 예산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동작 물론 이제 이거 앞에 교는 교육지원청 예산이고요. 자는 자치구 예산인데 교육지원청에 130만 원 어울림 협의회 이제 회의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예산이지만 어떤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나온 의결된 내용들이 학부모 지원 사업으로 연결이 되면서 더 내실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낮다 해서 평가 절하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동 강진, 성북 강북 교육지원청의 사업들 보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번 정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문조사를 분석을 했는데 초중학교 학부모 93명의 설문조사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 분석을 하면서 학부모들이 이 학부모 관련된 사업, 학부모 관련 프로그램 참여하는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만족, 불만족, 그리고 참여 의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낀 점들 그런 것들에서 이제 유의미성을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이제 일반적인 분포를 봤더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29명,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64명이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64명과 29명이면 거의 2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상급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일수록 학부모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학부모 지원 사업에 관심이 더 높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이런 이제 분포가 나왔고요. 그리고 남녀 자녀의 성별을 봤더니 거의 비슷했습니다. 51명, 42명으로 해서 54%, 45% 이렇게 나타났는데 요거는 저희가 참고로 해서 한번 특징들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조사를 했고요. 이 자녀 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 중학교 1, 2, 3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이제 남녀 비율을 해서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처럼 중학교에 이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월등히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중학교 1학년 특히 남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거의 중학교 1, 2, 3학년 중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56.2% 36명이었는데 일단은 상급학교 중학교에 이제 진학을 한 1학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님들의 관심이 교육적인 관심이 더 높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비중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이 그래서 그랬는지 매우 불만족한 분이 한 분이고 대부분 보통 이상 만족하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95.7% 89명이 만족과 매우 만족을 이제 선택을 하셨고요. 95.7%의 절대 다수가 만족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거는 사실은
학부모 관련 지원 사업이나 학부모 관련 프로그램에서 좀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만족을 하면서도 불만 사항들이 있었어요. 봤더니 강의 시간이 짧았다는 거. 예. 이 학부모 관련 프로그램 학부모 지원 사업에서 전문 강사의 이제 강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강의 시간이 짧으면서도 그래도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격, 의도를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 그걸 알고 참여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참여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점들을 방안으로 내세워야 할까? 저희 중간 발표했던 정책 포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시민 교육이라는 개념도 많이 하지만 이제 학부모를 교육 시민이라는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야 교육의 주체로 대표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한 모두의 노력, 뭐 학부모의 노력은 기본적이겠죠. 그래서 학부모의 노력뿐만 아니고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같이 학부모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떠신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메시지를 하나 적어봤는데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내일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내일의 희망이지만 이 희망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 지금 오늘의 학부모는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 아이들을 희망으로 만들기 위한 그 토대가 되는 학부모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능성이고, 우리 시대의 가능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인사 말씀 화면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센터장님 직접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그 경환동 도시재생 현장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창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광주시 안에서도 경환동은 오랫동안 광주의 중심 역할을 했던, 그리고 지금 도시에서는 구도심이라고 부르는 동네인데요. 그 동네에 오래된 그 도시의 노후된 건물들,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마을 해설사 과정은 그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프로그램입니다. 마을 해설사의 사실 처음 시작은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좀 더 이해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해설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경환동을 이해하고 광주를 이해하면은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해설사 과정들이 대부분 이제 지역의 어떤 상권이라든지 관광적인 측면으로 좀 발전하는 반면에 저희는 마을 교육이라는 측면을 좀 우선순위로 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 PPT의 사진은 그 마을 해설사 과정 중에서 그 해설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직접 마을에 있는 학교에 가서 마을 해설사에 만들었던 커리큘럼을 직접 실습하는 사진입니다. 네, 그때 이제 마을에 대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퀴즈 형식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손을 들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하면서도 조금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내가 등교하고 하교하면서 봤던 장소, 또 마을 주민들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곳인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손은 많이 들지만 답을 맞히는 친구들은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만큼 마을이라는 곳은 내가 살고 있기에,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해설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을의 주민도, 또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마을을 좀 더 이해하고, 이해하는 과정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마을에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더 잘 살아갈지를 좀 배우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 교육으로 확정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연계해, 그러니까 함께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우선 광주시의 이제 혁신교육 협력지원센터, 그러니까 혁신교육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과도 연계를 했었고, 마을에 있는 학교와도 함께 이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 소개와 함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학부모와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학부모는 학교 안에서는 학생의 부모이지만 마을에서는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긍정적인 의미에서 마을에서의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학부모가 이제 내 아이가 졸업을 하면 이제 학부모의 지위를 잃지만 마을 주민으로서의 역할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어떤 소비자가 아니라 어떤 교육을 공급하는 대상으로도 또 더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해설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 관심을 가졌던 거는 마을 해설사의 교육을 하는 분들조차도 마을 주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령 우리 마을에 있는 그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전통시장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그 시장에서 10년 이상 상임회장을 하셨던 분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전통시장이 바뀌어왔고, 그다음에 거기 사는 또 거기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성당과 또 광주에도 특이하게 이슬람 사원,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의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요. 그 이슬람 사원을 설명할 때는 2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한국에서 장사도 하고 또 이슬람 사원을 지켜왔던 그 이슬람 사원의 그 성도 대표가 와가지고 직접 자신의 삶의 이야기,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고,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이 마을 안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 또 이슬람 출신의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에 그 최근에 이제 협동조합, 또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직접 마을에서 통장 역할도 하시면서 주민협의체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분께서 오셔가지고 그 경험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마을 해설사 과정은 어떤 전문화된 영역에 있는 분들이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축적되어 왔던 경험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좀 방향성을 잡아갔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이 어떤 요소들을 더 체계화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건지를 지원해주는 구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을 교육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마을의 자원을 찾아내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와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지 알려야 될지를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전달할 때는 좀 재미있게 전달하자라고 해서 퀴즈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그 전달해야 할 내용을 더 정확하게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마을 지도를 만들어 보자, 또 마을 교과서를 만들어 보자, 또 마을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 다음 계획까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지도는 이제 마을 해수사 분들이 마을의 중요한 장소들을 선택하고 그 장소를 어떻게 움직일까를 좀 그 지도로 만든 자료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아이들이 학교 교문을 나서 가지고 마을을 그 골목길을 따라서 돌면서 마을의 장소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장소를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에 가고 오면서 만났던 주민들과도 접촉을 하게 됐죠. 사실 이 마을 해설사 중에서 학교 앞에서 직접 세톡소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이들이 오고 갈 때 인사를 나누고 또 어떨 때는 아이들의 그 교통을 도와주시기도 했던 분인데 아이들도 이분을 교실 안에서 또 선생님으로 만나게 되니까 또 새로운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마을의 오래된 역사의 장소 그리고 마을에서 기능을 하는 그 공간을 보면서 아이들이 또 다른 교육과 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이라는 단어를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의 교육을 넘어서 가지고 골목에서 뛰어다니고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즐거움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교육을 대부분 학교 교실 안에서 책으로만 배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 교육은 학교를 넘어서서 마을 안에서 직접 그 체험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 사진은 요 PPT는 그 저희가 아이들에게 냈던 그 퀴즈의 자료입니다. 그 제가 지금 그중 한 장소만 좀 PPT에 올려놨는데요. 가령 이렇게 4개의 PPT로 구성이 됩니다. 요 PPT의 퀴즈의 정답은 이제 경안 전통시장이라는 정답인데요.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표시를 하고 조선시대부터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실 상품과 재해가 필요한데 이 장소에서 얻을 수 있다. 옷도 살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살 수 있고 과일도 살 수 있고 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한테 힌트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실제 그 장터의 사진을 보여주고 저희 경안시장은 이제 3일과 8일 날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그러한 정보도 함께 그 초성으로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보셨던 사진처럼 이제 아이들이 손을 들고 이 장소를 맞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학교를 가면서 매번 봤던 장소지만 사실 이름도 익숙치 않았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오랜 역사와 또 마을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그 마을의 9개 장소를 선정했었는데 그게 이쪽 PPT에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어떤 행정의 기능, 시장의 기능, 종교의 기능, 그리고 역사, 그리고 마을을 관리하고 또 협동조합과 마을 기업에 대해서 마을에 필요한 중요한 기능들, 어른이 아이들한테 또 주민이 주민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 장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교실 안에서도 교육을 받고 이제 골목에서 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들어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마을에 대한 아이콘도 그리고요. 그림도 그리고 우리 마을을 설명하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수업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올해 상반기에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2단계에서는 조금 더 좀 확장된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직접 탐험했던 내용인데 아이들한테 지도를 주고 골목길을 따라서 만약에 요 첫 보이는 사진은 현충탑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현충탑까지 찾아오면은 거기서 이제 마을 해설사가 기다렸다가 짠! 또 설명을 하고 진행을 했던 방식입니다. 그 아래 보이는 사진은 그 경안마을에는 그 만두 마을 기업이 있는데요. 그 마을 기업에서 직접 만두를 만들어서 만드는 체험과 먹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오른쪽 보이는 내용은 이제 마을에 있는 횟집인데요. 그 사장님이 직접 아이들이 오면은 나오셔가지고 그 횟감으로 쓰이는 생선들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자신이 그 횟집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설명해주는 사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마을에 이런 가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여기 아이가 그 고마움을 편지로 적어서 보냈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나중에 아빠랑 엄마랑 한번 오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가게를 또 홍보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마을의 장소, 그다음에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서 마을의 가게, 그다음 또 상권과도 연결할 수 있다라는 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을의 지도를 만들면서 아이들과 직접 그 지도를 만들어 봤던 건데요. 근본의 마을 지도를 만들면서는 아이들이 그렸던 그 아이콘, 그러니까 가령 만약에 현충탑이다, 또 경안시장이다, 뭐 이슬람 사원이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느꼈던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그린 아이콘을 스티커로 만들어 가지고 마을 지도에 이제 붙이면서 내가 그 마을을 투어하면서 탐방하면서 갔다 온 장소는 이렇게 그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해설사 분들이 조금 나중에 이제 해설이라든지 또 게임을 하는데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 하려고 동영상을 만들고 그거를 AR 게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설사뿐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 시장에 왔던 분들이나 또 아이들이 이 장소에 와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고 또 이 장소에서 제공하는 AR을 보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은 저희 직접 선생님께서 그 장소에서 장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여기서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픈 소스를 통해 만들어 놓으면은 향후에 마을 해설사가 발전하는데 좋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와 함께 그 마을 그림책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골목길에서 할 수 있는 게임, 또 저희 지역에는 이제 그 광주에 대한 이제 교과서가 있는데 보통 3학년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들이 배울 수 있는 경안동에 대한 그 교과서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도시재생에서는 이제 마을 그 해설사 과정을 마을 여행사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 목표가 마을 교육으로서의 그 가치를 형성하는 게 목표였다면은 다음 목표는 마을 여행사가 되는 건데요. 해설사에서 여행사로 전환되면서 얻게 되는 그 방향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신 것처럼 가게들을 홍보하고 가게들에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즉 여행사가 마을에 있는 가게들을 연결시키고 전체적인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을 성장시키겠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상권을 넘어서서 마을을 직접 계획하고 또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마을의 경제 안에서도 사회적 경제라든지 마을 그 경제로 확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을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중간 조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도시재생에서 마을 해설사를 시작할 때는 마을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주민들로 하여금 더 넓히자라는 1차적인 목표를 가졌다면,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아이들에게 마을에 대한 내용을 교육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서 이 마을 해설사 과정이 여행사가 되고 마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중요한 그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마을 교육을 또 확장시키는 그러한 발전 모델로 성장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사례 공유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임창희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제가 주제 발표하고 나서 저희 실시간 댓글창에 봤더니 이런 댓글이 올라온 게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겸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라는 이제 댓글 주셨는데요.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현실 저도 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참여하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거 예, 저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센터장님 소개해 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듣고 느끼는 게 어쨌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경기형 혁신교육지구의 그 사례를 받아들여서 서울에서도 이제 혁신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는 혁신교육이 몇 년 차죠? 올해가 이제 4년 차에 4년 차. 들어섰습니다. 네네. 예. 그 말씀하셨던 토론문 내용 중에 음. 어쨌든 저는 이제 학부모라는 관점을 학교에 어떤 단위 학교에 그 자녀를 둔 학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지칭하는 이제 학부모라는 어쩌면 좀 소극적인 개념에서 그 제한된 내용을 말씀드렸다면 그 마을 해설사는 어떻게 또 의미를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제가 학부모를 바라봤을 때 가장 큰 제한 사항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학부모는 아무래도 학생에, 그러니까 나의 자녀에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일 때 굉장히 열성적으로 학교에 대한 생활을 했던 또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막상 아이가 졸업하고 나면은 학교 안에서의 역할 또 마을에서의 역할을 많이 상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지속성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학부모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마을 주민으로서 또 마을 교육의 주체로서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광주에서도 이제 혁신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시청 그리고 교육청이 사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저희가 그 시민 추진단 역할을 만들어내면서 마을에서 교육을 했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혁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그 혁신 교육의 광주의 혁신 교육의 방향을 마을 교육이다라고 설정을 하고 기존의 마을 교육을 활동하셨던 분들과 학부모님들 간의 연결고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오늘 소개드린 거와 같이 마을 해설사라든지 마을 요양사로의 발전을 좀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도 결국 마을의 주민이다라는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부모라는 어떤 이름, 학부모라는 틀에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댓글이 있네요. 학부모 제일 소외된 사람들이죠. 학부모는 학생의 부모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마을 활동가가 되죠라는 공감하는 이런 댓글도 올려주셨는데 어쨌든 학부모가 마을의 주민, 마을의 시민으로서 또 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활동이나 어떤 인식의 확장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듯이 저 또한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소극적인 개념이 됐던 뭐 마을 주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개념이 됐든 학부모로서 어쨌든 제가 이제 주제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지라든지 가능성 아니면은 또 방법들 이런 측면에서는 또 어떤 방안 아이디어를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부모 또 마을 교육, 혁신 교육의 역할을 제가 보는 관점은 기존의 공교육과 사교육이 가지고 있던 그 교육의 그 범위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학교 하면은 뭐 국영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본 교육이 넘어서 가지고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그 어른으로서 줄 수 있는 경험들을 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 가능성에 있어서의 혁신 교육과 마을 교육이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코딩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기존의 공교육과 사교육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혁신 교육이 그 지역적, 마을적 범위를 넘어서는 자원을 모아내고
또 그 안에서 학부모들이 그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아이들한테 더 나은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학부모도 기존의 교육의 소비자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들한테 필요한 새로운 영역의 교육에 대한 공급자로서 역할을 했을 때만 해야지만이 어떤 교육에 대한 정상화 또는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의 역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물론 학부모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의 역할이 뭐 사교육 시장이나 사교육 영역의 어떤 강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책무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학부모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교육적인 참여, 교육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공교육 영역이 되었던 사교육 영역이 되었던 어쨌든 교육적인 영역의 참여는 불가피하고 그걸 또 의도하여 저희가 이제 또 이런 활동들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요. 마을의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마을의 교육에서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실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서 범위를 확장하는 역할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학부모가 마을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시스템이 좀 변화도 필요합니다. 가령 저희가 그 광주 혁신교육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그 마을 강사 비용으로 500차시를 준비했었는데 실제로 한 2000사시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은 실제로 학교에서 또 학부모님들 또 아이들은 이 혁신교육에 대한 새로운 범위 영역에 있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학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될 이제 그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그런 영역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리가 또 다른 접근과 고찰이 필요합니다. 가령 저희 논의하고 있는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마을 강사가 지금 시간당 4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냐면은 아이들이 많이 원하는 수업 또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 교육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자라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혁신교육이 나가는 가치와 함께 사교육에서 그 물론 발생하는 논리긴 하지만 더 필요로 하고 더 원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은 학부모님들도 또 마을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혁신교육과 마을 교육에 참여하게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을 교육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들어오는 이 영역에 들어오는 걸 넘어서 가지고 양적 확정을 넘어서 가지고 질적 또는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그 고정된 틀을 좀 바꿔내는 시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당 4만 원 말씀을 들으니 저희는 아직도 서울시는 시간당 3만 원인 학교들도 많거든요. 갑자기 경기도로 이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경기도 홍보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좋은 그나마 그래도 더군다나 시간당 4만 원을 넘어서서 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이제 퀄리티를 위해서 높은 강사비도 지급할 그런 의지들이 그런 협의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활동들을 하다 보면 진짜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하신 강사분들이 계신데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뭐 그런 물질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분들께 선뜻 아이들의 교육을 부탁드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명 유튜버 들을 아이들이 진짜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 택도 없죠 현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면 그러한 이제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을 뭐 잠깐 시간적으로 짧더라도 잠깐 만나는 그게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이 좀 더 열린 마음과 열린 지갑으로 좀 더 이제
포용적인 태도를 취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혁신 교육이 가져야 될 가치 중에 공익적인 가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혁신 교육을 대할 때 태도가 뭐 봉사와 같은 태도도 있는데 물론 이 모든 걸 가져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혁신 교육이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을 위한 그 시스템. 가령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마을 강사로 성장했던 좋은 선생님들이 이 시간당 비용으로 이탈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봉사라는 이 태도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넘어야 될 장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 교육의 가격을 물질적으로 이렇게 책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교육의 가치는 분명히 저희가 냉정하고 확실하게 좀 평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진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들도 같이 연동이 되어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학부모로서 학교에서 교육의 주체로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첫째 아이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하게 되었고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들어올 때까지 학부모들도 교육 주체로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마음가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개인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이제 중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개인의 역할과 인식이 좀 더 다듬어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어떤 제도적인 준비나 주변에 이제 그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갖춰져야 또 그런 여건들도 그리고 또 필요한 학부모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도 갖춰지는데 좀 더 수월하고 도움이 될 거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또 밑에 봤더니 학부모들에게 홍보도 필요하고 알 권리를 기회를 주세요. 또한 학생과 연결고리인 학교에서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더욱더 홍보 및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네요. 라는 말씀 주셨고요. 최근에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코로나라는 우리의 이제 교육적 환경이 또 다른 기회 제공도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어쨌든 온라인을 그동안 이제 저희가 코로나 환경 전에는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그렇게 중요시하거나 많이 이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뭐 메타버스라서 가상 세계에서도 이렇게 이제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안동에서는 온라인을 어떻게 또 활용을 하고 계신지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님께서도 이제 책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그 책에 대한 그러니까 문자로 전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영상이라든지 또 아까 메타버스를 얘기해 주셨지만 새로운 그 플랫폼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의 내용도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 해설사 과정에서도 뭐 AR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아이들이 그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또는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전달력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을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가령 마을 해설사만 키운다고 하면은 인적 자원이 이제 충족되는 거죠. 네, 하지만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술도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술을 그러니까 기술의 그 사람과 또 교육이 이끌려서는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기술을 이용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 센터에서는 교육을 할 때 문자와 함께 영상 자료 그리고 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그 광고 카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술이 사람을 향합니다라는 이제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결국에는 혁신 교육도 마찬가지고 학부모 역량이나 마을의 교육적 역할이나 다 마찬가지로 어쨌든 사람을 향한 것이고 사람을 위한 거죠. 그게 이제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사람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 그 마음은 같아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지향하는 바가 같다면 그 방법은 뭐 다양하더라도 다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댓글을 하나 볼까요?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데 정녕 학부모들은 아예 모르니 제대로 알리고 혁신의 정의를 내려지면 좋겠어요. 네. 혁신 교육이어서 혁신이라는 게 뭐 원초적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급격한 변화를 반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변화도 서서히 일어나고 혁신 교육도 마찬가지. 우리가 흔히 백년지대계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100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해야 하는 게 이제 교육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혁신 교육도 뭐 10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요소 요소에 필요한 단기적인 평가와 보완, 개선들을 이뤄 나가면서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적인 활동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학부모도 학부모가 처음이라 교육적 주체 중 하나라고 하지만 그 주체로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막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청 등에서 그러한 막연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 등이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예, 바로 이런 댓글 올려주신 선생님처럼 이러한 제안들을 교육당국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개인적인 어떤 활동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혁신교육지구의 학부모 분과라는 이렇게 이제 단체 이제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는 이유들이 목소리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걸음 보다는 10사람이 한 걸음이 더 낫다. 그래서 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맞나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학부모 분과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도 그런 힘을 모아서 저희가 함께 바꿔보고 함께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인 거죠. 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도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경기도가 이제 3차 이제 그 혁신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추진해왔던 꿈의 학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경기도는 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거고 그걸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함께 이제 광주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또 마을에서도 그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우리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또 가능성들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만들고 또 시민들과 함께 그 문제를 또는 가능성을 더 그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이 함께 우리의 이제 혁신 교육과 교육적인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리도 마련하고 또 저희가 이제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저희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임창희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어제 이어서 이틀 동안 저희 혁신교육 컨퍼런스에 참여해주신 뭐 실시간으로 참여하시고 이제 관심 있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혁신교육의 주인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